책을 펼치기만 하면 너무 졸려요. 책을 한 장 넘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책 한 권을 한 달 이상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책 읽는 게 어려운 거죠?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고민이신가요? 그럼 제가 오늘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딸콩맘입니다. 어느 날 저희 그 주변 지인 한 분이 저한테 고민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굉장히 책을 많이 잘 읽고 싶으신데 그게 잘 안 되신다는 거예요. 책을 펼치기만 하면 너무 졸리고 또 마음 먹고 이렇게 읽기 시작을 해도 이렇게 한 장을 넘기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아무래도 자신은 책 읽는 유전자가 없는 것 같다고 이대로 포기해야 되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 지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집중도 안 되고 또 어떤 책은 뭐 읽다가 보면 도저히 그 재미도 없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그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아졌거든요. 뭐 숙련된 독서가는 아니어도 그래도 제가 필요한 책이나 또 읽고 싶은 책은 그래도 좀 즐기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책을 잘 읽는 유전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책을 잘 읽고는 싶지만 마음처럼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해결책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함께 그 답을 하나씩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책을 힘들지 않게 빨리도 잘 읽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책 읽는 게 힘든 걸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뇌가 아직 책을 읽는 뇌로 단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뇌는요, 독서하는 뇌가 아니래요. 듣고 말하는 능력은 사람이 성장하면서 뇌가 자연스럽게 익히는 기능이지만 사실 독서는요, 뇌의 여러 기능이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서로 어우러져야 하는 정실적인 활동이고 실제 우리 유전자에는 독서를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처음에 독서를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 즉 책을 읽는 뇌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의 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근육을 단련하듯이 책을 잘 읽기 위해서는 뇌 근육을 단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 그럼 책 읽는 뇌로 단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단련 방법은 바로 다독하기. 다시 말해서 즉 책을 많이 읽으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몸으로 어떤 동작을 익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하면서 그 동작에 필요한 근육을 단련하잖아요. 책 읽는 뇌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가 책을 잘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책을 읽으면서 단련해야 한다는 거죠. 독서를 할 때 초보 독서가와 숙련된 독서가의 뇌를 살펴보면요. 초보 독서가는 1차적인 문자 해독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는데요. 반면에 숙련된 독서가는 문자 해독은 이미 너무 잘 훈련돼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순식간에 해결해버리고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 해석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해요. 즉,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단순한 과정은 자동화시켜 쉽게 처리하고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독서 능력, 지적 능력을 이렇게 향상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들이게 함으로써 진정한 독서가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세 번째. 잘 알겠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 뇌가 책 읽는 뇌가 되고 그러면 독서를 더 잘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책을 한 장 넘기는 것 자체가 힘든데 다독을 어떻게 해요? 맞아요. 한 권도 다 읽기 힘든데 어떻게 여러 권을 다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냥 읽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말 그대로 책이 읽히지 않아도 그냥 읽으세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책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편안히 이렇게 책을 읽는 행위만 계속 유지하시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뇌의 인지 부조화 상태를 이용해서 책을 좋아하는 뇌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이게 뭔지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에서는 뭔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생기면 긴장 상태가 돼요.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는 이 인지 부조화 상태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로 돌리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행동을 자기 정당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독서에 적용해 보면요. 우선 뇌는 책 읽기 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자신은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그럼 뇌는 이 불일치되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책 읽기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굉장히 바람직한 행동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더 훌륭한 자아상을 이렇게 반영하게 되니까 결국 뇌는 원래 나는 책을 좋아해. 책 읽는 거 꽤 괜찮은데? 이렇게 자기 정당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책 읽는 것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점점 재미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그냥 읽기 싫어도 계속 책을 접하는 것은 단순 노출 효과라는 현상도 발생시키는데요. 로버트 자이언스라는 심리학자가 어떤 자극이 반복되면 결국 그 자극에 애착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단순 노출 효과인데요. 즉, 책이 지겹다고 느껴져도 책 읽는 것이 힘들다 느껴져도 계속 읽는 행위를 유지하고 자주 책을 접하다 보면 우리 뇌가 스스로 책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어떠세요? 책을 잘 읽는 숙련된 독서가가 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책을 옆에 두고 많이 자주 보세요. 그러면 우리 뇌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훌륭한 독서가로 만들어 줄 테니까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독서 잘하는 방법,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모두 이 책, 고영성 작가님의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 속에 모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은 뇌과학, 인지심리학, 그리고 행동경제학의 내용을 풀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독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본인의 독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효과적인 독서법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책을 읽기 시작하려는 독서 입문가들 뿐만 아니라 책은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읽고 있는 건지, 내가 효과적인 독서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책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독서가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가지고 올게요. 안녕히 가세요.